1592년 7월 8일 경상남도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 조선 수군의 연합 함대와 일본 수군의 대규모 함대 간의 치열한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해전은 임진왜란 3대 해전인 한산대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고사진가 이재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23번의 해전을 치르고 23번 승리하죠. 이 23번의 해전 중에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던 3대 해전을 꼽는다면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한산대첩을 레고로 표현해봤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일본군에게 빼앗기고 겨우 2달 만에 의주까지 패퇴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있었습니다. 5월 7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모두 7번의 해전을 대승으로 장식하며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을 저지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본 정예 수군을 부산으로 급파하고 대규모 공격 부대를 준비합니다. 일본 수군의 지휘관으로는 1592년 6월 6일 용인전투에서 1600명의 일본군으로 6만 조선군을 패퇴시킨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임명됩니다. 일본은 치밀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에 맞서기 위해 전라좌수군, 전라우수군, 경상우수군의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3차 출정을 개시합니다. 1차와 2차 출정에서는 일본 수군 세력에 대해 수색 섬멸 작전을 벌여왔지만 일본이 대규모 전투 세력을 준비하는 것을 감지하고 유인 섬멸 작전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1592년 7월 7일 목동 김천손이 미륵산 정상에서 견내량에 모여있는 일본 함대 73척을 발견합니다. 김천손은 때마침 당포에 도착한 이순신 함대에 일본 함대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알려 이순신 장군의 작전 수립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내량은 가장 넓은 곳의 폭이 600m 이내로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함대전을 벌일 경우 등선 육박전을 구사하는 일본 수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드디어 한산대첩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선군은 소규모 함대를 견내량으로 출전시켜 일본 수군을 유인해내기로 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대로 유인책에 걸려듭니다. 일본 수군 본대가 한산도의 넓은 해역까지 유인되자 섬 사이에 숨어있던 조선 수군의 본대가 일본 수군을 둘러싸고 하객진을 펼칩니다. 세 척의 거북선이 일본군 진영을 가로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판옥선들은 직사사격으로 일본 함선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총통의 재장전 시간을 벌이기 위해 판옥선은 제자리 선회를 하면서 사면으로 총통을 연속 발사하여 일본 수군에게 함포 사격의 불지옥을 선사합니다. 한산대첩은 58척의 조선 수군과 73척의 일본 수군이 참전하였고 조선 수군의 피해는 사망자 3명, 10명 부상, 함선 피해는 없었으며 일본 수군은 47척이 침몰하고 12척이 조선 수군에 납포되었으며 약 6,500명 이상이 전사하였습니다. 적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한 채 김해 방향으로 도주하여 목숨을 건사하였지만 부하 장수들은 대부분 한산도 앞바다에 물귀신이 되고 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산도에서의 믿을 수 없는 패배에 충격을 받아 조선 수군과의 교전을 금지합니다. 일본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고 일본 육군은 보급품이 없어 평양성에 발이 묶이고 맙니다.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발발 3개월 만에 전쟁의 전환점이 된 큰 승리였으며
사실상 임진왜란의 종지부를 찍은 전투가 되었습니다. 한산 대첩의 승리 원인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하객진뿐만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필승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 무력을 통한 전쟁이 아닌 경제력을 이용한 전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필승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